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자는 제나라 선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선왕. 네. 왕왈 연 성유 백성자 제국수 편소 오하에 이루 기 불인기 곡속 약 무죄의 취사지 고 이양역지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해왕이 높은 데에 앉아 있는데,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신하겠죠? 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가 어디 가느냐 했더니 헌종을 하러 갑니다. 헌종이란 헌이란 뭐냐면, 헌이라는 거는 그 틈헌자예요. 틈헌자. 예, 복잡하게 생긴 글자죠. 아이고, 저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죠. 흥할 흥자 쓰고, 그러면 여기 밑에 이 다귤자인데 사실 술주자죠. 이것이 술주자. 삼수변이 있으나 없으나 술주자예요. 뒤에 다귤하고 이렇게 신유술에 할 때 빌려가 쓰고 있긴 하지만, 나눌 분자죠.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에 있어서 약간 틈새. 그런데 지금, 이때 이 헌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사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휘생을 잡아서 그 피를 새로 만든 어떤 물건의 일부분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만든 물건에 무슨 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짐승을 희생으로 해서 그 물건이 물건에도 애니미즘 해서 물건에도 귀신이 있다. 각 물건이. 그래서 그 귀신이 이걸 받아 잡수시고 이 물건이 깨지지 않게 오래 좀 유지시켜 주십시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저희들이 차를 새로 사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차 앞에 뭐 버닛인가? 그걸 열고 막 맥주를 들이붓고 소주를 붓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차의 귀신님께서 이걸 잡수시고 우리 차에 고장이 나지 않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보았고 실제로 저도 뿌려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종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맡은 제선왕 때 누가 종을 이 종은 악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에밀레 종 이런 큰 종이 아니에요. 그때 이런 에밀레 종은 종이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전부 다 편종 이렇게 해놓고 종에 다루는 게 편종, 악기로서의 편종을 만들었는데 이 편종의 종의 귀신에게 여기 종에다가 이 소의 이 피를 묻혀가지고 의식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헌. 흔히 제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헌이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그 물건에다가 희생의 피를,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 테로라 그래가지고 테로. 테로라는 것은 뭐냐면 소, 그리고 돼지, 양, 세 가지를 다 써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소로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성대한 제사도 있고, 간단히 치르는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종은 아주 큰 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소 한 마리나 혹은 양이나, 중간에 뭐 돼지가 있죠. 돼지는 생략되고. 그래서 소를 끌고 이제 희생으로 하러 가는 걸 보고, 이 제선왕이, 소가 덜덜 떨면서 이 죽으러 가는 거 보니까 뭐 지가 뭐 죄도 없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그놈을 죽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 소를 끌고 갔던 사람이 그러면 헌종 이걸 하지 말란 말입니까? 당신은 매일 잘 먹으면서 귀신은 먹지 말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양으로 바꿔라. 양으로. 양은 한 10만 원이고 소는 100만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임금이 엄청 째째하겠구나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왕활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맹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대왕의 그 신하인 호흡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어느 날 호흡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이 뭐 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헌정을 하러 가는 소를 수도 없이 이기더니 양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맹자가 여기 말 꼬투리가 되겠다. 요걸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 마음을 참아 죽이는 이 살생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이죠. 아마 백성들은 대왕께서 째째하다고, 그리고 인색하다고, 100만 원짜리를 쓰지 않고 10만 원짜리를 쓰려고 그랬으니까 90만 원 세이브 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백성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왕께서 차마 그러지 못하는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짐작했죠. 당신이 동물에게 베풀던 동물에게도 측은지심 베푸는데 동물보다도 더 상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당신은 천하를 통일하는 이 통일군주가 될 왕천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미 갖춰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저는 당신이 차마 그럴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불인인지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성유백성자라는 건 뭐냐면 참으로 백성들이 여기 좀 생략돼 있어요. 예. 이위는 생각하다 여기다 말이죠. 여차 여기 요 백성자 있잖아요. 백성자. 예. 성유백성 이위 여차자 이게 빠진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백성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맹자 당신 들어보십시오. 이 제나라가 비록 편은 뭐냐면 옷이 좁아서 끼어요. 빡빡하게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이런 옷을 편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보다 보면 어떨 때 이 성장기에 몸이 커져서 옷을 더 입을 수 없는 옷 있잖아요. 꽉 끼어가지고 버려야 되죠. 이런 옷을 편이라 그러고요. 소는 여기 있다시피 작을 소자잖아요. 작을 소자. 네. 여러분 이 소자하고 소자 구별해 드릴게요. 이 소자하고 이 소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거는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4개 똑같잖아요. 뭔가 알갱이 조그마한 3개, 4개 있는 거 3개나 4개나 뭐 서너 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 글자는 이렇게 변했고 이 글자는 이렇게 변해서 요 한 점이 이렇게 변했죠. 요것은 작다. 키가 작다, 크다. 요거는 적다. 많다, 적다. 다소. 요거는 대소, 크다, 작다. 요거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출발점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제나라가 적은 나라 아니죠. 지금의 산동 지역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큰 땅인데도 천하에 비교한다면 한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겸양도 있습니다. 제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국시대에 주나라 초기에는 한 3,000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해체되고, 통폐합 돼가지고, 전국시대의 마지막에 7개가 남았잖아요. 거기 살아남았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제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나, 제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제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하에 일우.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적이라는 건 바로 혹은 뭐뭐 때문이다는 뜻이에요. 불인, 참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는 이 불인 그러면 참아 뭐뭐 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는 뭐냐면 소가, 곡속, 돌돌돌돌 떨면서, 소가 이미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압니다. 제가 이래 어릴 때 고향에서 커보니까 진짜 이 죽으러 가는 건 모르는 거는 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욕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소는 이미 자기가 이 죽으러 갈 때 눈물을 흘리고, 어떤 소는 막 뻗대요. 안 가려고 막 뻗대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어떤 그 중에 또 센 놈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막 꽃비를 물어 뜯어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산으로 들러 이런 소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소가 압니다. 덜덜 떨면서 약 무죄의 취사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죽으러 가서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도살장. 이 사지는 도살장으로 가는 것. 그걸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양으로서 그것을 바꿨다. 소를 바꿨다. 이때 여기랑 바꿀 역자죠.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서 이 맹자가 얘기합니다. 대왕께서는 무는 이 물자와 마찬가지죠. 금지사죠.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다. 치과 이상하게 여기다. 괴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냐? 백성들이 이 왕을 생각하게 되기, 이 왕위라는 것은 왕을 생각하기를 애랑 아낀다고, 우리 왕 째째하다고 쪼다 새끼를, 쪼다 새끼면 안 되죠. 요즘 그런 말, 비속어를 쓰면 요즘은 좀 곤란해지는데, 제가 원래 좀 이런 인간 아닙니다. 실수를 했어요. 없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을 째째하다고 여기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 소역대 100만 원, 500만 원 들은 거를 400만 원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쌀을 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바꾼 말해서 소를 써야 되는데 양을 썼으니 POGG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의 속마음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당신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또 묻기를 이래 묻습니다. 왕께서 만약 은이라는 건 뭐냐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기는 뭡니까? 소지요. 기가 무죄의 치사지. 아무 죄가 없이 덜덜 떨면서 도살장으로 나아갈 취자죠. 네. 나아갈 취자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측은히 여겼다면 요 면이죠. 우양하택은 왜 소와 양을 왜 하나를 선택했느냐? 왜 선택할 게 뭐 있느냐? 똑같이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묻습니다. 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왕이 이제 좀, 이때 소는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고, 뭘까요? 좀 계면적어. 요즘 말로 하면, 쪽팔려서 이제 웃음을 지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시성하심제. 이거 정말 무슨 마음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아비의 기재, 이 죄라는 것은 그게 500만짜리라고, 소가 500만짜리라고 내가 그걸 아낀 게 아닌데, 아껴서,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떼놓으면 안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비의 기재의 역지 이 양이야. 내가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저걸 500만짜리라고 해서 100만짜리 양을 100만원짜리 양으로 바꾼 게 아닌데,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의호 마땅하다, 떳떳하다. 백성들이 백성들이 여기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아낀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 틀린 것도 아니네요. 백성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것이 중국 그 은나라 혹은 주나라 초, 이때는 백성들이 귀족만 때 됐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은 귀족만 가지고 있어요. 또 씨는 또 성에서 갈라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 신라의 성이 김알지 후손들이 김성이라면 경주 김씨, 안동 김씨, 상주 김씨, 광산 김씨, 이게 씨예요. 갈라져 나온 거예요. 신라 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부안 김씨, 다 그 신라 김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백성이라는 것은 한 100여 명의 이 성을 가진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민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한 30-40% 성이 없었어요. 조선 전기에 가면 한 60-70% 성이 없었어요. 성은 아무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성 다 있잖아요. 몇백 년만 전에 가면 우리 조상들은 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반이 넘는 것이죠. 성이 없으면 뭘까요? 상민도 아니고 거의 노비들이죠. 지금 자기 조상이, 우리 조상은 노비였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다 족보 다 있고, 우리는 옛날에 당나라 때 누구의 후손이고, 어느 왕의 후손이고, 뻥 치잖아요. 그렇죠? 실제일 경우는 이 사람은 한 30%도 안 되죠. 이게 뭐냐면, 허구와 진실 가운데 진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미 평민들 정도예요. 노예는 제외하고 일반 상민들, 평민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요즘 말로 하면 시민들이, 요즘은 대부분 다 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군민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네. 옛날에는 군이 많으면 시가 요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가 확대되고, 이게 시가 되고, 지금 군이 점점 적어져가지고, 군민들은 얼마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저도 예를 들어, 우리 저 안동 사람이랑 다 알잖아요. 평생 안동 군민이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시민이 됐어요. 집은 시골에 있는데도 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여간, 시민이라는 의미가 넓어졌잖아요. 시장이 넓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것은 아니고 뭡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어떤 이 공간이 된 거 아닙니까? 특정할 수 없는 공간이 시장 경제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그리 커지는 거예요. 원래 이 시가 있으면, 이 공간이 있으면 어느 일부분에 이걸 시라 그러는데, 이게 시가 이제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크게 큰 의미가 됐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째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러네. 백성들이 나를 째째하다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유구먼입니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넘어갈까요? 그러기 말은 뭐냐면 바로 맹자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무상이야. 이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슴 아파할 거 없습니다. 상이랑은 가슴 아파할 거 없습니다.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술입니다. 인술.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요즘은 술수 이런 거 낮게 보지만, 낮게 보는 뜻이 아니에요. 인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인을 작동하는 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중요하죠. 바로 이게 달리 말하면 인이라는 것을, 인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인술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이 겉으로 드러나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견우미견이냐, 당신이 손은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측은지심을, 옆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물부터 사람이나 동물부터 적은 지심을 발휘해서 그걸 넓혀 나가면 된다 이것이죠. 뭐 본 곳에서 적은 지심을 느꼈으면 보지 못하는 것에까지 적은 지심을 넓혀 나가면 그게 결국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고 당신은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맹자가 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군자지어 금수야. 그래서 군자, 이때 군자는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때 군자는 다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군자는 금수, 금은 뭡니까? 새 종류죠. 새들이고 수는 뭡니까? 이 새는 날짐승이고 이건 수는 길짐승. 날짐승과 길짐승에 대해서 견기생, 그가 살아있을 때를 보았으면 불인견기사, 그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본다 이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개 죽는 거 차마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병이 걸리면 즉시 어디로 데려가죠? 병원에 입원시키잖아요. 수의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는 들으니까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보험도 없대요. 그러면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 더 든다는 거예요.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말이죠.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개도 못 길러요, 저는. 네. 그러니까 미안해. 견기생 불인견기사. 옛날에 수의가 없으니까, 그만 병이 약간 병들면 때려잡아 죽여서 먹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만 묶어놓고 패가지고 죽여 없애고 먹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사람을 죽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미국서 우리 교포들이 그 구석에 가서 게 잡아 먹다가 잡혀가지고 수갑 찬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될지 몰라요. 우리도 친구들 몇 명 개 한 마리 산에 잡아가지고 구워 먹다가 잡히면 감방 갈지도 몰라. 문기성 불인 식기육, 그 소리, 이게 뭡니까? 죽는 소리. 막 끼 끓고 꽥 끓고 혹은 막 죽기 전에 막 몇 마디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못 먹는다 이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적은 지심이 있는 사람만 그래요. 적은 지심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길러가지고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개나 닭이나 막 길러가지고 뭐 조금도 미안한 마음 없이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적은 지심이 있는 인간들은, 예, 견기생 불인 견기사요. 문기성 불인 식기육이라 이것이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포주가 뭐냐면, 포주가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푸주간. 이 푸주가 포주가 바뀌는 것이죠. 부엌을 멀리 한다 이거예요. 부엌을 멀리 한다. 네. 참아보고 못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마음은 차마 그럴 수 없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 네. 그렇죠? 인이라는 것에서 측은지심이 나온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다산 선생 같은 분은 측은지심에서 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맹자나 주자는 인에서 측은지심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조금 학설에 있어 차이점이 있죠. 네. 그리고 아주 동양에서 이 인의 예지가 맹자나 그 주자나 이런 분들은 원래 인의 예지, 정자도 그렇고 인의 예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토 진자이라는 그 일본의 근대도 아니죠. 일본의 1600년대의 인물과 우리나라의 17세기, 1700년대, 1800년대를 살았던 다산 정약용, 두 분만 인의 예지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적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만 있다가 외물에서 적은지심을 느껴서 그걸 행동할 때 그게 인의 예지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진사이나 다산 선생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인의 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넣고 있지만 이것을 발현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의 예지를 있다면 그걸 끄집내가지고 현실에다 적용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게 철학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군자는 포주간을 멀리한다. 멀리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열왈,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열자는 이 열자가 같은 것이죠.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시경에 이르기를 타인유심, 시경에 말이죠. 이 서화의 이 교언이라는 저기 있어요. 앞에 공자가 교언. 교언이라는 그 시경의 한 편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타인유심여 촌탁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는 그것을 헤아려서 안다. 여는 나여자 혹은 나아자와 똑같은 것이죠. 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나쁘게 말하면 궁예가 했던 관심법이죠. 관심법.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자지위야. 그러니까 시경에 타인유심을 여 촌탁지라는 말이 있더니 그 타인유심을 여는 바로 부자, 맹자 당신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나도 몰라야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여기에 부 안의 행지, 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난 뒤에 반이 굳이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면서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추구를 해봤는데, 나도 생각해봤다. 왜 양으로 바꿨지? 내가 째째해서인가? 왜 그랬지? 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런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했는지 나도 생각해보면 나도 몰랐는데 부두고 오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 답을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자언지 명자 당신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 아심유 척척은 아이고 내 마음에 야 그랬구나. 이 척척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야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그랬지, 바로 그거야.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 그 적은지심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선왕의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맹자가 이제 그걸 딱 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말을. 그런데 이 자심, 이 마음, 당신이 말하는 측은지심이라는 이 마음이 소위 하버 왕자, 왕이라는 왕천하하는 이 인정을 베풀어서 무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베풀어서 이게 왕도지요. 왕도를 통해서 이 천하를 이 통일하는 왕이 된다고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통일하는 통일군주가 될 수 있는 그게 밑바탕이 된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넘어가요? 이 부자가 아니고 복이에요. 잘못됐네. 오자, 가끔은 오자가 있죠. 복이라는 건 뭐냐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부가 아니에요. 부는 다시란 말이고, 이때 복이라는 것은 와서, 복명. 어떤 사람이 와서, 명령을 받아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복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명이라고. 그리고 이게 보고하다 할 때는 복이라 했습니다. 유보고 왕자왈.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뭘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력 조기 그 백균 마마 저는 힘이 그거는 들다. 위에는 발음이고 밑에 손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그 백균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한 1500kg 정도 돼요.
여러분 뭐 이거 뭐 따질 거 없죠. 시대마다 도량형이 좀 달라지니까 1.5톤이잖아요. 1,500kg. 제가 힘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1.5톤을 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제가 힘으로는 1.5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요, 이 거자 있잖아요. 거중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도라고 그래요. 역도. 우리나라 역도는 일본 용어를 땄고 우리와 일본은 역도라 그리고 역기 선수, 역도 선수 하잖아요. 중국에는 거중 선수라고 거중. 네. 거중. 이게 바로 무거운 걸 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 힘은 백균 1.5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털 하나는 못 듭니다. 이렇게. 새털 혹은 닭털 하나는 못 들어요. 그리고 명족이 잘 추오지 말. 이 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명자가 원래 눈목자 옆에 이 달월자잖아요. 그렇죠? 눈목자 옆에. 이 눈목이 이래 쓰기도 한 사실은 명은 원래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창문이에요. 창문. 그리고 이건 달이에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이게 밝음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기도 하다고 사람들이 에이 뭐 이 창문을 하지 뭐 해와 달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원래는 이것이에요. 이 창문. 이 창자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이 창문 할 때 창자 이거잖아요. 창을 나무로 할 때. 이거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자를 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은 내 시력이 내 눈의 밝기가 족이라는 건 넉넉히 충분이란 말이고 충분히 찰은 살피다는 말이죠. 살피다는 말이고 관찰한다, 살피다 이런 말이잖아요. 찰자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 종묘, 이 집이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고기 덩어리잖아요. 이 제사상이잖아요. 오른손으로 고기를 덩어리를 들어서 제사상 위에 놓는 게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 이 큰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를 잘 잘랐느냐, 고기가 상하지 않았느냐, 조율, 이시 이것을 똑바로 놓았느냐 이런 걸 자세히 이게 바로 찰이에요. 제사 지낼 때 찰. 그래서 살피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족이 찰 주어지발 내가 시력이 충분히 가을날 이 털갈이 하는 짐승의 털의 끝부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 어두운 사람 안 보이죠. 1.5, 1.2, 한 2.0쯤 돼야 보이는 그건 내가 충분히 봅니다. 내 눈이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불견 여신, 여라는 것은 이 수레 여자잖아요. 수레에 있는 땔감, 가득 실은 땔감은 안 보여요. 이런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왕허지요. 그러면 네 말 맞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허라는 거 허여하다, 뭐 허락하다. 바꿔 말해서 인정하단 말이에요. 인정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그럼 왕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거 웃기는 놈이네요. 그런 놈이, 그거 말이 됩니까? 딱,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게 막, 이 뿌자는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맹자가 금방 말하는데 맹자가 말도 없고 말도 없어. 이건 뭐냐면 하고 뭘 말하기 전에 딱 잘라버리고 그대로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씁니다. 은족이 금수. 지금 당신의 은혜가 충분히 금수. 왜? 지금 흉했는데도 당신이 키우고 있는 개, 돼지나 이런 것들은 잘 처먹고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어 띠리띠리 하고 그 잡아놔가지고 보이기는 부엌에 있는데 살이 띠룩띠룩 졌으니까 사람들이 못 먹는 곡식을 먹게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은혜가 금수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은 당신의 그 공은 은이나 공은 똑같은 말이죠. 부지어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황단에 들어가 굶어 죽기도 하고 유리 걸식하고 이런 상태다. 응? 도대체 독하야는 강조하고 무슨 까닭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요즘 말로, 그게 말이 됩니까? 상가마마, 대왕,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
다음, 그 연적, 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본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일루지불거, 아까 말한 닭털 하나 혹은 새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위 뭐뭐 때문이다. 위 뭐뭐 때문이다. 불용력,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 안 쓰면 여러분 이 연필 이거 하나 못 들죠. 힘 안 쓰면 힘을 써야 들 수 있지. 털 하나도 힘을 안 쓰면 못 드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신지불견 뭐냐, 술에 가득 실어 놓은 그게 가득 높이 한 4, 5m 실어 놓은 이 땔감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이 불용명이야. 눈을 안 쓰고 눈 감아버린다. 딴 데 봐버리면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 눈을 쓰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백성지불견보, 백성들이 당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보호라는 것은 여자가 애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호받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핵심 측은지심. 백성들을 볼 때 측은지심이 하나도 안 써.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말고 내만 잘 먹으면 되고, 내 신하들만 잘 먹여 살면 되고, 내 후궁들 잘 먹여 살면 되고, 내가 먹는 개, 돼지 이런 것들을 잘 먹여가지고 내가 이 비계살만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맹자가 이러니까 역대 왕들이 싫어할 수밖에. 너무 아픈 데를 이 송곳처럼 콕콕 찌르잖아요. 아픈 데면 골라서 찌르잖아요. 그러므로 왕지불황, 그러므로 이 제선왕 당신이 지금 천하를 통일하는 이 과거에 하다못해 당신 조상인 제 황공보다도 못하고 이름도 안 나고 그런 거는 말만 왕이지 껍데기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불리야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능이야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볼 땐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양을 가지고 서로 바꾸는 보면 그건 당신이 소가 하고 덜덜 떨고 우는 걸 보고 측은지심 생겨서 그 측은지심을 확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성선설 속에는 선 속에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분부받은 기본 본성이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갈고 닦아서 확장을 하고 써야 되지. 가지고 안 써버리면 거울에 이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거울이 안 보여. 이 거울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항상 닦아줘라. 일신, 우일신. 몸을 항상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몸이 깨끗하지. 때가 묻은 대로 놔둬보고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피부가 피부병 생기고 원래 깨끗한 피부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왕지불황은 왕이 지금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구석에 지금 처박혀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불리야 이 측은지심을 활용을 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 당신이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참 대단하죠. 예,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불리자여 불능자지 형하이. 분리는 하지 않는 것과 불능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능력이 없는 것과 여는 과. 형이 그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양이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왕이 이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말해요. 협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협자는 딱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잖아요. 이 대자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잖아요. 한 1m, 한 70, 80 되는 사람이 떡 폼 잡고 서 있는 모양이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키 작은 사람을 떡 끼고 들고 거인이 두 사람을 기대랑에 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세죠? 끼고 있잖아요. 이게 협자예요. 낄 협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거 손수를 또 붙여놔. 손수를 붙여가 더 의미를 더 강조해 놨잖아요. 그리고 태산을 끼고 거인이 이 작은 사람을 계단에 끼듯이 큰 거인이 힘센 사람이 태산을 끼고
응? 태산을 반 쪼개가지고 어마어마하지요. 탁 끼고 초북해. 저 북쪽에 있는 발해쯤 발해를 북해라 그랬어요. 발해를 건너간다 이거예요. 발해를 건너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반도로 막 지가 막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죠. 응?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론 너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응? 그거 맞죠. 이는 정말로 불능한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는 되지만 그게 되나? 응? 태산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끼고 계단을 끼고 북해를 건너서 한 걸으면 한국 한반도로 가고 조선으로 가고 우린 고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그 조선이잖아요. 응? 근세 조선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붙여놔 그렇지. 조선이잖아요. 원래의 조선. 선조선, 후조선 해도 돼요, 사실은. 고조선하고 그 조선 그것을 선조선, 후조선. 응?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일본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건너고 그 다음에 펄쩍 뛰어가지고 아메리카로 간단 말이죠. 응? 태산을 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뻥이지. 완전 순 개뻥이잖아요. 그렇죠? 뻥이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진짜로 안 되는 것이다. 응?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보면 태산 원래 저렇게 썼어요. 응? 사람들은 태산 그러면 전부 다 이거를 써야 되는 줄 아는데 맹자에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걸 돼 있잖아요. 저게 더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게 이거는 뭐냐 물이 미끌미끌하다는 소리고 저거는 뭐냐면 크고도 크다는 뜻이에요. 저게 사실은 맞지요. 원래 뜻은.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이걸 막 쓰는데, 응? 이거는, 이게 물이에요. 물이 미끌미끌하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두 손으로 잡아도 물이 새고, 물의 어떤 모양을 뜻하는 것이죠. 저거는 뭐냐면, 크다 해놓고 한 번 더 찍으면 뭐냐면, 대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점으로 찍었어요. 점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크고도 크거다. 이런 뜻이에요. 태극기 더 이상 클 수 없는 거 그건 가장 높은 꼭대기 태극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시성불능이야. 그 다음 장자는 나이 많은 어른이에요. 뭐 형님이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고 장자를 위하여 노인이 될 수 있고 절지라는 것은 뭐냐면 부러뜨릴 절자죠. 지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어른을 위하여 어른이 저 나무 하나 부러뜨려줘. 뭐 어른이 그걸 가지고 뭐 지팡이를 삼으려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면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해가지고 이 수색을 하려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었지만 어쨌든 나무 하나 어른을 위해서 나무 하나 꺾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응? 그거 절지. 두 번째는 그 뭘까? 절지라는 것은 지가 몸 지체를 뜻하니까 절은 꺾는단 말이니까 어른 앞에 가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이걸 두 번째로 봤어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절지를 여기 이러보시 여기 딱 벌어 이렇게 하고 좀 으드득하게 해주는 거 그게 뭘까요? 안마. 응? 세 번째 안마. 응? 예. 두 번째는 경례 인사 경례하는 거. 첫 번째는 나무 하나 부러뜨리는 것. 다 쉽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위장자절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나무 하나 꺾어주는 거. 나무 하나 꺾어주는 거. 뭐 어른을 위해서 저거 나무 하나 꺾어주게 하면 꺾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무 가진지 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인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론 나 그거 할 수가 없어. 난 그거 못해.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게으르다든지, 응? 아니면 그 영감을 위해서 하기 싫다든지, 평소에 그 영감이 싫어서 꼴도 보기 싫은 영감이 나를 위해 나무 하나 꺾어주게 웃기지 마세요 하고 가버린다든지.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잖아요. 비불능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왕지불왕 당신이 측은지심을 가진 제선왕 당신이 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못 되는 것은 비협태산이 초북해지리야. 태산을 끼고 북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유리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유리라는 것은 왜 비슷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유리자 보세요. 쌀이잖아요. 여러분 쌀을 한
한 주물 가지고 이렇게 흐트러 놓고 우선 요 쌀이 여기 딱 요거 봤지? 그래서 쌀 섞어 놓고 넣고 그 쌀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 개 한 마리를 가져가 봐 요거 봐 해놓고 개 수백 마리 섞어 놓고 그 고개 찾아라 가면 그 개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이건 사람 머리예요. 사람도 한 사람 데려와가 잠깐 봐 이 사람 봐 해놓고 수천 명 섞어 놓고 그중에 그 사람 찾아봐 그러면 못 찾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유류다. 그와 비슷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지부랑, 왕이, 제선왕 당신이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이 통일 군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절지, 아까 어른을 노인을 위하여 나무 하나 꺾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지지류야. 절지와 같은 것이다. 절지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맹자 말 잘하잖아요. 위장자 절지 의날 아불능 시불이야 비불능이야. 고 왕지부랑 비협태산이 초북해지위야. 왕지부랑 시 절지지위야. 왕이 제선왕이 뭐라 그랬어요? 할 말 별로 없죠.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입에 붙도록 자꾸 읽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하루에 막 5분 정도 10분이라도 해서 익혔던 거, 제가 설명했던 거를 위장자 절지 의날 아불능 시불이야 비불능이야 고 왕지부랑 비협대산이 초북해지유야 왕지부랑 시절지지유야 시절지지유야 절지지유야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물리가 저질렀던 이 문장의 이 조리, 문장, 글의 조리가 물리가 저절로 터진다. 물리가 터졌다. 물리가 통했다. 이거 뭐냐면 바로 문장의 조리를 알았다. 아, 요게 북해는 요 명사고, 요거는, 아니, 어디 갔나? 미안합니다. 요거는 북해는 명사고, 초는 동사고, 태사는 지명, 고유명사고, 협은 동사고, 비는 부정사고, 이런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장의 조리를 알게 된다. 여기 동사냐, 여기 명사냐, 여기 감탄사냐, 뭐, 여기 제시사냐, 이건 제시사죠. 제시사. 제시사라 그래서 이 제시. 이게 종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 종교를, 말 잘하는데. 이건 북해주리라 할 때, 요거는 종교의 의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보면 제시사가 있어. 제시사가 있어요. 여기 제시사는 그때 제시사가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문장의 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물리가 터진다. 물리가 안 터졌구만. 이러면 문법에 깜깜하고 문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문 문법. 옛날에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외워서 이해했습니다. 외워서. 근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에도 서양의 문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문법의 역사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한문도 문법으로 충분히 따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렇게 배우면 더 쉽죠. 오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